자, 오늘은 여의도 카페예요. SK증권 리서치센터 한동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초면인 것 같은데 두 분은 구면이세요? 저도 초면입니다. 그럼 우리 근데 네. 돈돈에서는 두 번째 출연인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뭐 네, 커버하시는 저는 거? 예. SK증권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를 커버하고 있는 한동희라고 합니다. 네. 이쪽 분야에 대한 분석의 올해 10년 차이고요. 오, 진짜요? 네, 이쪽만 10년 동안 지금 담당을 해왔고, 와.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송 출연 기회 주셨으니 아는 네. 것들 다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되게 동안이시네요. 예, 경력 10년일 줄은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네. 이런 대답을 원하셨던 거죠? 네, 유도한 겁니다. 자, 워밍업이 좀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이번 방한 이슈, 이 출범, 이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이게 반도체 자체가 지금 탈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뭐 빅4라고 부르겠다고 하면 나라별로 봤을 때 미국, 대만, 그리고 한국, 일본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 근데 뭐 빅5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도체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실제로 이제 반도체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것들 뭐 가장 앞단에는 설계부터 있겠죠. 설계,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음, 생산, 네. 그리고 이제 후공정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분야별로 봤을 때 이 빅4, 빅5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다릅니다. 공정별로 나눌 수 네,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흔히 이름을 들어본 업체를 좀 나열을 해보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겠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사실 규모에서 비할 바는 아니고요. 미국 보면 이제 뭐 애플도 있겠고요. 뭐 퀄컴, 엔비디아, 자일링스, 인텔, 마이크론 등등등 있을 겁니다. 대만, TSMC, 음, 뭐 미디어텍 뭐 등등 많은데 규모로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워낙 덩치가 크니까요. TSMC가. 일본 키옥시아와 아니면 이제 장비에서 도쿄일렉트론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열한 업체들을 미뤄봤을 때 각 국가들의 강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알 것 같네요. TSMC 정도만. 지금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과 예. 대만이죠. 네. 설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미국일 겁니다. 왜냐면 퀄컴 다 패밀리스잖아요. 네. 퀄컴, 엔비디아, 자일링스 등등. 사실 뭐 인텔도 설계가 있긴 있지만 거기는 생산도 있으니까 좀 다른 개념이라 봤을 때. 그러면 미국은 생산이 약하고요. 설계와 소재 부품 장비가 강하죠. 미국 장비라고 하면 뭐 K&T&Co,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저희가 들어본 정도의 규모 있는 회사도 많다고 봤을 때는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과의 견제 구도로 간다고 했을 때 미국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 미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업체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은 아니겠죠.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될 거는. 그러면은 한국 아니면 대만, 일본인데 지금 모양새는 한국과 대만 모두와 지금 손을 잡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메모리에서는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가 뭐 디자인랜드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파운드리에서는 뭐 TSMC가 압도적 1등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음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도 네,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게 한국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TSMC는 사실은 대만 경쟁이라고 사실 봐야 됩니다. 일본
이미 사이가 안 좋죠. 이미 저희 네 국산 무역 이슈가 무역 규제도 있었죠. 이슈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과 손을 잡았을 때 생산으로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건 음. 사실 그닥 크지는 않고요. 그러면 소부장인데 네.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제일 고립되어 있는 포지션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음. 보니 한국도 미국과 같이 가는 게 네, 서로 네 윈윈할 수 서로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일 거라고 네 추측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음. 큰 그림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사실 없는 네네.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음. 진행이 된 결과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이 지금 투자세 공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자국 내 반도체 팹 유치를 하기 위해 뭐 그죠. TSMC건 삼성전자건 뭐 지금은 파운드리가 메인이긴 해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일단 협력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뭔가 지원을 했으면 뭔가 받아낼 게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 아까 제가 서두에 탈세기화 얘기를 했던 것도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도 비슷한 모양새로 가는 것 같아요. 음. 자국 생산, 자국 소비라는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약점인 생산 기지를 자국 내에 둔다. 음.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자국 내 팹에서 물량이 돌기 시작을 하면 뭐 당연히 뭐 고용 창출도 되겠죠. 여러 가지 이슈가 음.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나중에는 미국 내 자국 수요에 대한 음. 자금률도 그쵸. 높이겠다는 자립도가 방향으로 높아지죠. 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협력, 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한테 좋은 얘기예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과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공장을 어느 지역에 어느 국가에 지어야 되는 것인가도 앞으로의 경쟁력에 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에서는 반도체 전망을 하는 입장과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제 변수가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예상할 수 없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정책적 글로벌 이슈 자체가, 이번에 IPF에 대한 출범도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탈세기화는 이미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사이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이제 가는 방향으로 음. 간다라고 이번 이제 조 바이든 방안에. 대통령의 네. 네, 순방에 대한 이유와 네. 앞으로의 영향은 이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빠져들고 있어가지고 댓글을 못 봤는데 일지매님이 더 집중하고 빠져들게 하는 목소리 동며든다. 지금까지 방금 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고 학교 수업 듣는 중인 줄 알았어요. 네. 랭크님은. 네. 지금 질문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실 질문하세요. 예, 방한 이슈를 보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뭐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든 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보따리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는 선물은 많은데 과연 이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미국에다 왜 투자하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서로 상호 호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구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상당히 미시적인 거고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도 협력을 하고 서로 이제 같이 해야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두리뭉실하게는 그런 방향이 맞는데요. 네, 근데 조금 더 좁게 보자고 하면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생기는 시대에 그게 맞물렸다라는 게요. 왜냐하면은 음, 공급 부족 이슈가 없던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이슈가 생겨버리면 공급 부족이 아닌데 투자는 해야 하라고 하고 되고, 하면은 사실은 오버서플라이를 만들어내는 그죠. 과정 중에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나마, 물론 그 타이밍에 다 모든 거를 계획하고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공급 부족 사이클 때 지금 파운드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공정상으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도체 발전이 많이 더뎌졌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인데 뭐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공정상으로도 공정에 대한 병목이 심해지는 사이클에 이런 현상이 투자, 벌어져서 네, 네. 네, 단기적으로는 투자 세액 공제를 받으면 사실은 고용 창출 관점에서는 한국한테는 국가적으로 보면 네거티브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정말 좁게 합리적으로. 보자면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포인트는 되겠죠. 음.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할 음. 수는 있을 테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탈세기화를 이렇게 부추긴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쇼티지였네요. 이게 네. 타이밍이 참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일단 아까 뭐 소부장 얘기하셔가지고 뭐 저도 이제 네. 연구원님 리포트를 뭐 네. 주로 자주 봤긴 했습니다만 벌써 소부장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소부장 얘기 아니라 네. 일단은 물론 소부장 관련 아까 잠깐 얘기하셔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그런 소부장 관련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국산화에 어떻게 좀 다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 이제 연구가 일본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더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지. 한 지금 2년 반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존 레포트에서도 좀 언급을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아이템과 그렇지 않은 아이템 어떻게 보면 음. 사실 후자가 더 많죠, 사실은요. 왜냐면 전자가 많다는 거는 국내 업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주지 않았다는 거와 사실 진배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장 급한 거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초기에는 사실은 어 어떤 제품을 국산화를 하자. 근데 그 제품이 국내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개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개발시키고 개발 완료를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양산단에 돌려보고 수율 나오는지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 이제 그 대규모 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설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공장 짓고 설비 들여놓고 다시 또 시험 가동을 해본 다음에 네, 저희 눈에 띄는 거는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시간이 짧게 걸릴 수가 구조적으로 없어요. 지금 소부장 일본 의존도 사실 이게 금액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 수입액 중에 일본의 의존도 비율로 볼 것인가에 따라 좀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네. 금액은 증가를 하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캐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파가 매년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증가를 하고 있죠. 작년 전공정 캐펙스가 YY로 3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가야 됨을 그렇기 의미하고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체가 안 되면 금액은 증가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지금 2년 반, 3년 전에 이슈가 됐던 세 가지 아이템, 이제 불화수소,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특히 불화수소 HF는 지금 2019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수입액이 아마 반토막 났을 겁니다. 아마 지금요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업체를 언급하지 않아도 국내 수혜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토레지스트 아까 말씀하신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보셨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요. 똑같은 포토레지스트 다 스펙이 다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면 캐파가 증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파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당장 줄기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제일 좋은 그림은 비중도 줄고 금액도 줄는 게 사실은 제일 예쁜 그림이죠. 근데 일단은 초기에는 지금 금액은 늘 수밖에 없지만 비중은 줄긴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100대 품목 비중이 지금 일본 비중이 30%에서 한 25%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2019년 대비입니다. 그때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전체 제품으로 봐도 네, 10% 중반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9%였거든요, 2019년에. 그러니까 그것도 비중은 줄긴 줄었습니다. 일본 수입 비중 네, 수입 비중에서 말씀하시죠? 성과를 내고 있긴 내고 있는 건데 당장 2년, 3년만 가지고 그게 확 된다? 다만 좀 다른 얘기지만은 주식 관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많은 업체들이 신규 제품에 대한 평가 기회를 받고 있어요. 7, 8년 전에는 일부 업체가 어떤 신규 아이템을 개발해도요. 평가에 대한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평가 기회를 많이 받고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면 성과를 지금 내고 계세요. 지금 소부장 관련해서도 그런 류의 회사들은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애매했지만
네, 실적과 주가는 굉장히 좋았던 업체가 꽤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식 관점에서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업에서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음.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캐파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이제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네. 맞지만 그거를 다 채우는 데 있어서 일본의 비중이 줄어들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산화한 기업, 성공한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여기에 나아가서 시간이 조금만 더 걸리면 그 비중을 점차 높여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자.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진짜 좀 다른 얘기인데 초반에는 초기 효과라는 게 존재해요. 아예 그러니까 기저가 있잖아요. 아예 네네네. 없다가 이제 제로에서 네, 생기는 그러니까 거니까. 지금부터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책적으로나 네. 학계적으로나 네. 산업적으로나 지원이 많이 네, 음. 돼야겠죠. 네, 반도체 막 요즘에 뭐 경제신문뿐만 아니라요. 뭐 여러 가지 신문 봤을 땐 타이틀로도 뭐 인력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미국이랑 저희랑 음. 이제 협력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요런 데서 이제 기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뭐 문제는 우리나라랑 뭐 미국의 협력은 당연히 좋고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만이죠. 특히나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력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음.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이제 견제가 되고 있잖아요. TSMC.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저도 만난 패널 분들 중에 굉장히 갈렸습니다. 굳이 삼성전자가 음. 메모리 1등을 하고 있는데 뭐 2, 3등에 밀릴 수밖에 없는 비메모리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아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비메모리 수요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지금 격차가 나더라도 가랑이 찢어지지만 열심히 투자해서 따라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네, 제가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사실 어, 어떤 결론이든 간에 다 네. 이유는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프레임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 사업을 운영해서 그 사업을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는 분들의 프레임인가에 따라 의견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각자의 네. 상황마다 니즈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여의도에 있어서 주식이 사실 주가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훨씬 더 많으시죠. 중요하죠, 네. 사실은요. 근데 저는 저희는 그 중간자에 있는 것 같아요. 현업의 얘기도 들어 산업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다만 주가도 좋았으면 좋겠죠. 주가가 안 좋으면 살이 쪽쪽 빠지는 기분이라 사실 힘든데 다만 이게 이 비메모리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 뭐 뻔한 얘기예요. 반도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IDM 입장에서는 비메모리를 안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IDM이라는 거는 메모리랑 비메모리 같이 종합 하는 반도체 네, 업체를 종합 반도체 IDM이라고 기업. 표현을 네. 하는데요. 점유율로만 놓고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구가하고 있는 그 점유율, 음. 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지금이 엑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사이클일까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유지하면서 좀 더 올려가야 되는 사이클일까 놓고 봤을 때 지금 다른 경쟁자들을 생각해 보면 마이크론과 그리고 이제 키옥시아 정도가 이제 메모리 이제 빅4라고 하겠죠. 이미 과점화가 됐어요. 음. 레드오션이다. 네, 레드오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레드오션은 네. 아니죠. 왜냐면은 계속 산업이 발전할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거니까요. 음. 레드오션이라고 하면 점유율도 늘 수가 없고 시장 성장 자체도 없을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음. 표현하는 건데 반도체를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하여튼 다만 먹을거리라는 표현을 좀 써보자면 음. 점유율이 더 빠르게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이제 누구 하나가 죽지 않으면 사실 그게 좀 만만치는 이제 않은 시대가 음. 되어 버렸어요. 점유율이 는다는 거는 시장 수요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좋아지는 사이클 때는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수요 예측이 틀리면 그걸 다 떠안으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무한 재투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른 업체가 뭐 소위 말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점유율이 빠르게 이제 올라가긴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럼 이제 시장 성장 같이 따라가야 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먹을거리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비메모리가 더 먹을거리가 사실 많겠죠. 잘 했을 경우에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일단은 인텔이 인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파운드리 업계로 진입을 하셨지만 사실 TSMC, 삼성전자, 인텔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인제는 앞으로의 선단 공정에서의 EUV를 수급할 수 있는 능력과 자본력이 되는가, 설계에 대한 기술력이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선단 공정에서의 경쟁자의 숫자로 봤을 때는 더 줄어드는 사이클은 맞아요. 근데 시장 규모는 로직이 훨씬 큽니다. 메모리 대비해서요. 음. 그런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담당하는 서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음. 비메모리는 연산을 담당을 하고요. 메모리는 기억을 담당을 하죠. 근데 전방은 같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지금 비메모리를 포기한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게 메모리일까, 비메모리일까 봤을 때는 사실 비메모리가 좀 더 가능성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룸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기업 가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메모리에서의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어야 메모리에서도 더 엣지를 가질 수 음. 있게 됩니다. 전방 디바이스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당위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다른 메모리 업체들도 비메모리가 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 근데 메모리는 성격상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 메모리로 시작했잖아요. 삼성도 음. 그렇고 뭐 일본 뭐 과거 도시바도 그렇고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죠. 다음 가야 될 길이 비메모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인공지능 당연히 메모리 수혜가 있죠. 근데 비메모리에서의 강점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의 사이클 때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리 밸류를 잘 받고 있는 기업들도 팹리스가 훨씬 더 밸류를 잘 음.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성장을 구가해서 네, 회사에 대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비메모리는 중요하다. 투자는 해야 된다. 음. 네, 라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력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그게 기술력 사실 제가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사실은 어디 대비해서 기술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좀 다른 네.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예. 외부에 있는 저희나 언론을 통해서 이제 누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볼 게 점유율밖에 없어요. 근데 점유율은 매출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지금 올라갈 수가 있는가? 만만치 않죠. 왜냐면은 TSMC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그죠. 인텔은 파운드리 접었다 다시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해서 투자를 지금 소위 말해서 지르고 있어요, 지금요. 중국은 또 자기만의 세계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액 자체가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이제 캐파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데 전자의 점유율이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전자의 기술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결론으로 지어지기에는 점유율만 가지고는 사실은 네, 판단하기 시기상조다. 네,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경쟁력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건데 네. 저희는 이거밖에 사실은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점이 음. 문제입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가?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지금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 거래선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선단 공정에서도 TSMC 대비해서 격차가 네,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애초에 EUV의 구매량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근데 ASML의 EUV 캐파가 빠르게 늘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EUV를 가져와도 이거를 D램에도 할당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전공정단에서의 병목도 생길 수가 있고요. 후공정은 명백히 약해요. TSMC 대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후공정을 강화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논할 단계는 아닌데 일단은 지금 당장 저희가 기대했던 뭐 비전 2030 같이 비메모리 업사이클에 대한 구조적 성장 이 얘기를 할 때 대비해서는 초기에는 그거 대비해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까지는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사실 뭐 1-2년 전부터 이제 ASML이 그때도 계속 캐파를 증설을 계속 한다고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물론 TSMC랑 이제 연간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EUV 물량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 사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던 상황에서 뭐 2-3년, 1-2년 사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는 될 수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ASML 자체가 EUV를 만들기 위한 부품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해서. 네, 그들 자체가 EUV를 만들기 위한 부품을 수급이 좀 만만치가 않고요. 이게 또 장비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장비가 이제 잘 돌아가는 자체 QC를 진행한 다음에 보내야 돼요. 자체 QC를 위해서도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요. 타이트해서. 그러니까 장비를 만들기 위한 파츠들도 부족한데 이거를 최종 출하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반도체도 연산 반도체도 부족하다라는 게 네, 그 병목이 있을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네. 요즘 막 계속해서 진짜 쇼티지 음.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앞서서 이제 오늘 저희가 미장 체크하면서도 잠깐 과장님 언급해 주셨듯이 인텔 경영진이 반도체 부문 수요 약화에 대해서 뭐 경고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네. 요런 쇼티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요 약화라는 건 약화, 강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어떤 기준 대비해서 내려온다, 올라간다에 대한 상대적인 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대비 지금 PC가 좋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비대면 수요에 그렇죠. 대한 확대로 PC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올해가 더 좋을 거라고 사실 예상을 하려면 사실 좀 그거는 조금 좀 어폐가 있죠. 네. 그리고 PC는 컨슈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사실 없어요. 사실 저희가 뭐 요즘 반도체 주식 재미없죠. 근데 이게 반도체 자체가 진짜 안 좋아서 주가가 재미가 없는 건가 아니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매크로가 지금 안 잡아먹고 좋아서. 있는 네. 거라 봤을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계속 지금 저도 사실 그쪽은 제가 전망할 수 있는 동네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컨슈머 베이스의 디바이스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수요 약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PC 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올해 2월, 3월부터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실물단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보이니까 이제 인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 싶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반도체 수요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체가 얘기하는 수요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세트를 만드는 업체가 있고 이 세트를 사가지고 가는 이제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고객. 수요자죠. 네. 우리의 수요는 이겁니다. 그죠. 근데 중간 이들의 수요는 이거예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동네는 여기보단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너져야 여기도 같이 무너져요. 인텔에서 하시는 얘기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내려갈 수 있다는 리스크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네. 연쇄적인 효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지금 수요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앞단에 있는 이 수요고요. 아. 근데 이제 예, 예. 이게 시장에서
워킹되지 않는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기도 같이 무너질 건데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좋아봤자 이게 좋다는 거는 지금 얘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재고가 늘어나는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한 또 기간 조정이 있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주가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사이클 때 어떤 디바이스도 사실은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반도체만 얘기하는 모든 산업이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근데 저는 다른 산업은 제가 뭐 알지는 음, 못하니까요. 누가 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임팩트가 있을지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산업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과거와 다른 건 과거의 반도체 다운 사이클은요. 경기 침체도 같이 왔지만 음, 그 전년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놔 가지고 음. 이게 인제 물량이 증가하는 사이클에 경기 침체가 와 버린 아, 이 사이 이거 이게 과거의 다운 재고가 사이클이었어요. 너무 많이 네, 맞습니다. 남아버린. 근데 지금은 공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아요. 음. 지금 예를 들어 올해 투자만 놓고 봐도요. 삼성전자 평택 P3가 낸드 장비고가 3월 시작이었는데 지금 그게 5월에야 시작이 됐고요. 디램은 아마 9월, 10월에 시작될 것 같아요. 올해 투자가 올해 빅그로스에 영향을 많이 주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웨이포 기준으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네, 10% 이상 성장을 못할 것 같아요. 저희 하이 싱글 정도 성장을 지금 YOY로 보고 있는데 시장 수요는 지금 뭐 PC 쪽 네거티브하게 가고 있다고 하지만 네, 서버 쪽은 하반기 좀 견조할 수 있다고 봐서 시장 성장은 한 10% 중반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거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내년 물량 증가를 걱정하기에는 투자가 지금 너무 음. 음, 소극적이다. 업,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금 물량이 많이 증가할 수가 없다. 음. 지금 다운 사이클 얘기한 지가 작년 4분기부터였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들로 이제 뭐 겨울이 오고 있다 등등 음, 많았고요. 맞아. 그때 반도체 메모리 고정 가격 전망했던 거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 이기고 있어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지금 2분기는 디램 고정 가격 플랫을 얘기할 정도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것만큼 안 빠지고 있어요. 이 자체가 지금 수요가 엄청 좋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음, 공급적으로 계속 빨리빨리 늘기가 없기 때문에 늘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조사의 가격 협상력 자체가 조금 더 음. 올라가는 사이클이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옥죄어지는 사이클이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 사이클이 오면 다 안 좋겠죠. 근데 그거 봤을 때 반도체가 음. 전체 주식시장 대비해서 많이 언더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가 나와서 이제 3분기 말 4분기 때부터는 서버 쪽 물론 최근에 이제 서버 내용 연수를 1년 더 음, 늘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리스크는 있어요. 그리고 4년에서 5년으로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 증가하기는 만만치 않고 지금 시점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음. 이미 어느 정도 교체 주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걸 더 1년 늘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주식 관점에서는 공급은 타이트해지는데 올해 하반기에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가에 따라서 내년 업황이 되게 좀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약을 하면 음,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과거 대비 수요가 조금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도 그치. 네, 가격에 대한 전망은 달라질 수 있고 음. 그러니까 막 마이크론도 막 네, 장기 공급 계약을 과거에는 평균이 한 6개월이었는데 지금 뭐 5년짜리를 한다 만다 하는 음. 것도 이제는 수급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반도체 업황은 과거에는 이 업앤다운이 주는 매력도가 높았던 네. 음. 산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나쁘게 말하면은 갑자기 뭐 하이퍼소어링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되게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수제 부품 장비 업체들도 네, 실적이 과거 대비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음. 이거에 대한 가치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은 시장의 판단입니다. 다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진짜 시클리컬이 컨슈머화되는 사이클이라고 보고요.
이 주식에 대한 관점의 프레임도 네, 저는 바뀔 거라 보고 있어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이클 내에서 누가 더 차별성이 있는 성장을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 그 수요 음, 단에서 음. 지금 어떤 우려를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견조하니까 우리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네요. 일단 폴더블 세트는 제 담당이 아니라 사실 제가 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건 선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저 질문에 네. 대해서는 혹시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새벽 3시에도 지금 아리백 관련해서 좀 기사가 나왔는데 뭐 실제로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나 애플 대비해서 삼성전자 보니까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아리백을 하게 되면은 수출량이 거의 30% 줄어든다는 일단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리백에 삼성전자가 참여를 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수출량이 30%가 빠진다. 예, 이게 어제 새벽 3시에 보니까 뉴스가 좀 나왔네요, 이게. 근데 이거는 네.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전망을 하기 이전에 이거는 당위성이 사실 있는 이슈입니다. 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레포트를 저번 달에 쓴 게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당위성은 지금 정부가 예. 네, 이번 인수위원회도 그렇고요. 지금 굉장히 저 분야에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 가입을 하셔야 될 당위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문제는 해외 팹들은 삼성전자가 많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어요. 네, 그죠. 근데 지금 국내 팹 사실 삼성전자 전체 특히나 뭐 메모리에서 해외 팹 비중이 돼봤자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국내가 훨씬 크고요. 게다가 지금 평택 P3, P4 이제 투자가 계속 집행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거를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구매나 그러니까 REC나 PPA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비용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저 분야는 당위성은 반드시 있고요. 네, 하셔야 되는데 정권이나 네, 산업계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네, 얽혀 있는 이슈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저거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엔드 유저들이 저걸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에 대한 쿼터를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주가잖아요. 네. 뭐 지금 들어봤을 때도 뭐 업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확인을 아직은 해야 하는 그런 단계인 부분들도 많은데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는 뭐 올해만 안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팬데믹 이후에 지금 너무 주가가 거의 뭐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데 최근 들어서 그나마 그거 대비 소부장은 좀 움직였잖아요. 네. 올해 어떻게 뷰를 아, 보세요? 하반기에? 네. 네. 이것도 저의 희망 사항과 네. 현실 이 두 가지가 좀 다를 것 간극이 같은데요. 큽니까? 네. 어,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과거에 지금 다운 사이클리스트 있어요. 근데 과거에 저희가 봤던 이제 그런 뭐 속된 말로 그런 지옥으로 가는 다운 사이클은 산업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수요에 대한 얘기들 하지만 고정가가 하반기에 빠질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네. 산업적으로는 진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이런 거죠. 똑같이 고정가가 사실 고정가가 오르면 업황이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그 고정가의 상승을 캐리하는 게 공급이냐 수요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공급입니다. 서플라이 드리븐입니다. 물론 서플라이 드리븐이
임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이제 2013년 그리고 2017년 굉장히 업사이클이 강했던 시점, 그때도 사실은 서플라이 드리븐이었어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까지 같이 이제 매크로에 쌓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견조하게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폭삭 주저앉으면 이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음. 공급이 주저앉고 있는데 수요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높은 점수를 주자고 하기에는 매 눈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에서 임팩이 있었던 사이클에서는 반도체가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음. 당연하죠. 왜냐면 한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매크로 깨질 때는 반도체가 더 빠져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매크로 전망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죠. 좀 공격적으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과거 대비해서 명백하게 산업적으로는 단단해지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 다운 사이클 대비해서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죽어도 양지 바른 곳에서 죽자고 저는 반도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차별적으로 더 좋은 업체가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관점에서 종목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익은 좋아야겠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사이클 때 매출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비용이 증가하는 사이클에서는 수익성이 내려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까지 좋아질 수 있는 구조적 포인트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네, 음. 다 주식을 할지 말지에 대한 표현과 결부되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할 거면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는 덜 힘들 거고 업사에 다시 이제 매크로 변수가 좋아질 때 네, 주가 상승이 더 가파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제가 선호하고 있는 거는 그 메모리, 오사트, 아웃소싱 업체들인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애들이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테스트 외주 업체인 뭐 테스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파츠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 머티리얼즈나 이런 류의 업체를 선호하고 있고요. 장비에서는 이제는 국내 수혜주만 갖다가 사실 되지 않아요. 이제는 글로벌리 투자가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가장 글로벌 다변화가 잘 되어 있고 신규 장비에 대한 런칭에 성공한 PSK 같은 네, 업체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 무너지면 다 답은 없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네, 덜 맞을 수 있고 좋아질 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차별성이 있는 거는 이들의 업체가 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소극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때다. 뭐 요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뭐 열심히 잘 들었어가지고 예. 사실 뭐 저도 반도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네. 정리를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 짧게 그냥 이거는 약간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말씀하셨듯이 투자를 지금 하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부장 중엔 그래도 장비주에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했는데 들어보면은 소부장 중에서도 뭐 꼭 장비라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보는 게 이제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개별주로 말씀을 아, 드립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 통으로 볼 때는요, 네. 어떨 때였냐면 그 산업 내에서 개별 업체가 크게 변화가 없을 때는 통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아까도 소부장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각 개별 업체들이 성과를 내시는 업체들이 꽤나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런 차별점이라도 있어야 조금 더 좋게 볼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원래 말투가 좀 이래요. 그래서 마치 막 지금 주가가 안 좋고 뭐 수요 악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산업적으로는 되게 공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다만 주식 관점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인 거고 다음
반등이 있을 수 있을 첫 번째 사이클은 아마 매크로 변수에 대한 센티먼트가 긍정적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산업을 봐주실 겁니다. 지금은 산업을 봐주시지 않을 사이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은 산업은 지금 네 굉장히 견조하게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크로 맞아요. 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댓글이 칭찬 댓글이 많아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아, 물론입니다. 네. 약속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동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